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충남 온라인학교 오늘 사회 수업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지난주부터 열심히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수업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오늘의 학습 주제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세계의 다양한 기후예요. 자, 세계의 다양한 기후가 어떤 것들이 있고 각 기후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를 오늘 한번 배워볼 건데요. 네, 여러분 수업 들어가기 전에 꼭 지켜야 될 점 선생님이 한 번씩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갈게요. 우선은 채팅을 할 때는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채팅을 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고요. 욕설이나 서로를 비방하는 행위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하기로 해요. 알겠죠, 여러분? 네. 벌써 세 번째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후 그래프를 배웠었어요. 자, 기후 그래프에는 두 가지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여러분 이제 인사 안 해도 돼요. 네,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꺾은 선으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막대 형식으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 각각이 나타내는 바가 다르다고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꺾은 선 그래프가 나타내는 거는 맞아요. 기온이라고 했었고요. 네, 이거 맞아요. 6학년 때도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나타내는 값은 강수량이라는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유는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도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들 기억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볼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사진. 자, 여러분 이거 열대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과일이거든요. 이거 뭘까요? 어때요? 네, 이거 두리안이라는 과일인데요. 이 과일은 냄새가 굉장히 심한 과일이에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우리가 매일 배출을 하는 그 냄새와 같은 냄새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영양소가 풍부해서 과일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거를 굉장히 주식으로 많이 먹는 그 지역들이 있대요.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뭘 먹고 있는 걸까요? 네, 이거는 지금 생고기를 먹고 심지어 이제 그 술록이나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생피를 그 자리에서 먹는 네네츠족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어때요? 생고기 아이가 굉장히 많이 맛있게 먹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음식을 먹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이번에는 음식 말고 다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은 사막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족들의 모습이에요. 자, 옷을 한번 보면 얇으면서도 온 몸을 다 덮고 있는 이런 옷차림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옷차림이 나타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본 친구들 있나요? 네, 맞아요. 낙타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모래바람을 맞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좀 버티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긴 옷차림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새 사진을 봤을 때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특이한 냄새가 나는 과일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생으로 동물의 피를 먹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긴 옷차림을 입고 다닌다던가 자, 이런 것들 다 모두 뭐 때문이냐면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오늘 배울 이것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울 과연 이것이 무엇일지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두 가지만 짚고 갈게요. 우선 첫 번째는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세계를 여러 기후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후예요. 기후. 네,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많이 써주고 있네요. 자, 두 번째로는 인간 거주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를 기억해 두는 것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지 꼭 확인을 하고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뭐 말하는 것 같나요? 선생님이 사실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거는 일기예보를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일기예보 하루에도 여러 번 뉴스에서 많이 보기도 하죠. 자, 이 일기예보의 그 대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기예보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그 부분에 밑줄을 쳐볼게요. 자, 일기예보는 보통 날씨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날의 날씨. 자, 우선 첫 번째,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여서 비가 내리지 않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비가 내린대요. 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또 전하고 있죠. 네, 두 번째로는 자,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돌풍이 분대요. 돌풍은 뭐를 의미하죠? 네, 강한 바람을 의미하는 거죠. 바람에 대한 설명을 역시 또 기상캐스터가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낮 더위는 누그러지겠는데요. 기온은 몇 도일 거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기온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날씨란 그날별로 나타나는 비 또는 강수, 그리고 바람, 기온 등의 대기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날씨고요. 이 날씨를 설명해 주는 건 바로 일기예보 또는 날씨예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배울 거는 사실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씨들을 몇십 년 동안 통계를 낸 자료를 더 중요시 배워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 볼 내용은 바로 기후라는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자, 기후는 그날 나타나는 날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날씨들을 몇십 년 동안 종합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대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후 자료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기상청 날씨놀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 날씨놀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기후 자료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봤더니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죠. 자,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날씨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날씨를 30년에서 10년 이런 평균을 내서 종합적으로 나타낸 현상을 기후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날씨와 달리 일정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걸쳐 나타나는 기온, 비, 바람 등의 장기간의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해요. 여러분, 날씨와 기후의 차이를 알겠나요? 네, 사회에서는 날씨보다는 기후에 훨씬 더 초점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또 독특한 기후가 있듯이 세계 여러 곳에서는 다양한 기후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세계의 다양한 기후들을 지금부터 한번 보기로 해요. 자, 우선은 기후를 나타낼 때는 두 가지를 주로 나타내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온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기온은 쉽게 말하면 온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세계의 온도 분포, 기온의 분포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를 한번 보면 자, 0도인 지점을 나타낸 이런 적도 근처에는 온도가 20도보다 훨씬 더 더운 뜨거운 공기가 나타나는 반면에 이렇게 극지방으로 가면은 영하 10도의 온도처럼 기온이 낮게 나타난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적도와 가까운 지역은 온도가 높은데 왜 이렇게 극지방에 가까운 지역은 온도가 낮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왜 위도별로 기온이 다르게 나타날까?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일사량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 사진 첫 번째 시간에 배워본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햇빛을 수직으로 받는 지역은 해가 일사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온이 높겠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극지방 같은 고위도 지역은
해가 비스듬히 들어오기 때문에 열이 분산돼서 훨씬 더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기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위도별로 일사량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같이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온은 일사량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반면에 두 번째로는 강수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강수량은 뭘까요? 네, 맞아요. 비가 오는 양.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하는데요. 강수량도 세계 곳곳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요. 자, 우선은 이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답변을 한번 기다려 볼게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어디일까요? 네, 아프리카는 아니고요. 바로 인도예요, 인도. 자, 인도에는 여기 인도 근처의 여기 지역에는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자,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은 바로 인도에 있는 체라푼지라는 지역이에요. 아쌈 지방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몇 미리 정도 올 것 같나요? 여러분 몇 미리 올 것 같아요? 세계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은 몇 미리 정도? 한번 답변을 기다려 볼게요. 1000mm? 우리나라가 1200mm 정도 되고요. 여러분 1년에 10,000mm가 온대요. 10,000mm. 10,000mm 맞춘 친구들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두 번째로 볼 사진은 반대예요. 자, 이거 보면 딱 뭔지 알겠죠? 맞아요. 모래가 펼쳐져 있는 사막의 모습이죠. 아까 나왔던 인도의 체라푼지 지역과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은 여러 사막 중에도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래요. 여러분 이 지역은 얼마 정도의 강수량이 오길래 세계에서 비가 가장 적게 내릴까요? 이것도 한번 맞춰봅시다. 평균적으로 100mm가 안 돼요. 그러니까 70mm 정도 내리기도 하고 보통 250mm 이하면 사막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1년에 70mm 정도밖에 안 온다는 건 정말 너무 많이 비가 안 온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이래요. 자, 여러분의 여러 답변들을 한번 봤는데 맞춘 친구들 잘 맞춰줘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왜 어떤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어떤 지역은 비가 적게 오는 걸까? 자, 이것은 여기 지도를 보면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른쪽 표 먼저 볼게요. 비가 많이 오는 지표를 나타내는 강수량은 위도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많이 내리고 어떤 지역은 또 이렇게 적게 내리는 이런 표가 반복이 된대요. 자, 그러면 왜 어떤 지역은 많이 내리고 어떤 지역은 적게 내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 증발량이에요. 자, 증발은 물이 이렇게 공기로 변화돼서 날아가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겠죠? 자, 증발량은 더우면 더울수록 물이 증발이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증발량이 보통 줄어든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쪽 지역,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이 있을 거고, 반면에 증발량, 물이 없어지는 양이 비가 내리는 양보다 더 많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사막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럭무럭 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강수량의 분포는 증발량과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세계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과 적게 내리는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비가 많이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를 먼저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공기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가열이 되면 공기는 계속 위로 상승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수증기들이 이렇게 응결이 되면서 비가 되어서 내리거든요. 자,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은 세계 곳곳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해당해요. 자, 반면에 여러분 상승을 한다면 반대는 뭐죠?
네, 하강이겠죠. 공기가 내려가는 지역들은 이렇게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인데 공기가 계속 내려가면서 있던 수분마저도 다 증발이 되어서 결국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은 대부분 비가 많이 내리고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은 비가 적게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비가 많이 내리고 하강하면 보통 비가 적게 내린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세계에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들 한번 선생님이 지도에 표시를 해봤어요. 자,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로 끝나고 있죠? 이건 한번 답변을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해볼까요? 공통적으로 끝에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네, 맞아요. 사막이에요, 사막. 자, 사막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데 세계에는 곳곳에 사막이 많이 분포를 해요. 자, 사막이 분포하는 지역들 두 가지 종류를 한 번만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여러분 사막 중에 제일 유명한 곳 사하라 사막 한 번쯤은 들어봤죠?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인데 이런 지역은 위도상으로 공기가 끊임없이 하강하는 지역이라서 비가 적게 오는 경향을 띠어요. 자, 근데 이렇게 공기가 내려가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막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와 근처에 있는 몽골이나 중국 쪽에 가면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런 지역은 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냐면요. 조금 이유가 다른데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지역은 바다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오다가도 여기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분기를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공기가 하강해서 비가 적게 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분기가 있는 공기가 오랫동안 땅을 지나오게 되면 결국엔 수분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사막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해가 됐죠? 네, 그럼 이렇게 세계의 기온과 강수량의 분포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세계를 다양한 기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기호였죠? 우리 지도 배웠을 때 우리 이 기호 배웠었어요. 한번 답변을 해볼까요? 네. 네, 맞아요. 온천, 목욕탕 그런 기호인데요. 자, 여러분 목욕탕, 대중목욕탕 다들 가본 적 있죠? 네, 대중목욕탕에 들어가면 이렇게 탕이 여러 개로 나뉘죠? 네, 목욕탕. 네, 목욕탕에 가면 뜨거운 열탕이 있고 엄청 차가운 냉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해당하는 온탕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세계의 기후도 비슷해요. 1년 내내 뜨거운 열대 기후가 있고요. 1년 내내 차가운 냉대 기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사람이 살기 딱 적합한 온대 기후도 나타나요. 목욕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세계의 다양한 기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5가지로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사회 시간에는 지도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선은 첫 번째. 아까 열탕을 선생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1년 내내 뜨거운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열대기후라고 불러요. 자, 열대기후가 어디 나타나는지 한번 지도를 봅시다. 빨간 색깔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네, 선생님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지역은 아프리카의 콩고 강이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콩고라는 나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행을 가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뭐 태국, 방콕,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들. 자, 이런 지역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세계의 허파라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곳이 한 곳 있겠죠? 네, 남미에 가게 되면 이렇게 아마존강 유역이 나타나는데 이런 세 지역들은 대부분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자,
이런 지역의 특징은 대부분 적도 근처에서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받는 지역에 위치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열대기후에 해당해요. 자, 열대기후 하면 떠오르는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이겠죠. 이 지역들은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풀들도 매우 잘 자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키 큰 풀도 있고 키 작은 풀들이 서로 되게 밀집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숲을 열대우림 또는 맞아요. 열대밀림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밀림이라는 건 밀집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열대우림 하면 떠오르는 TV 프로그램을 지금 말해준 친구도 있었고 만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열대우림 하면 떠오르는 만화가 있을 거예요. 혹시 알고 있나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이제 좀 만화를 보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타잔 알아요? 타잔? 네. 베어 그릴스는 곰인데. 네. 네, 이런 타잔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글북, 네. 정글짐은 그런 거죠. 그 놀이터에 있는 거. 네. 다양한 답변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다음 기후를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열대에서 조금 더 위도를 높여서 올라와서 온대기후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온대기후는 지도에서 연두 색깔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유럽 지역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같은 지역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남반구에 가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지역들도 온대기후가 나타난대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동부 지역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같은 나라들이 있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이런 남미 지역들. 공통점은 위도가 20도에서 40도 정도 사이에 되는 중위도에 위치한 지역들이에요. 네, 이런 기후는 온대기후라고 불러요. 열대기후보다 조금 더 시원한 특징이 나타나겠죠? 자, 온대기후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기후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특징을 생각하면 되겠죠?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기후이다. 우리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기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온대기후는 이렇게 아까 봤던 열대우림보다는 나무 키가 크진 않지만 소나무나 이런 두꺼운 잎을 가진 여러 나무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분포하는 경향을 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온대기후 봤고요. 온대기후보다 조금 더 고위도로 가면 어떤 기후가 나타날까요? 네, 이번에는 냉대기후예요. 자, 냉대기후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러시아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쪽 지역을 시베리아라고 부르죠. 자, 이 시베리아 쪽에 해당하는 지역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캐나다나 미국의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온대보다 조금 더 추운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기후를 냉대기후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지도를 잘 보면 한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 그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남반구에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남반구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대부분 러시아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지역들 북반구에만 표시가 되어 있죠. 건조기후는 이따가 할 거예요. 네, 냉대기후는 남반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냉대기후는 대륙 안쪽에 주로 분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반구에는 해당 위도에 대륙이 없어요. 그래서 남반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기후가 냉대기후예요. 자, 냉대기후 하면 나무가 자랄 수 있을 정도의 기온은 되는데요. 나무 중에서 이렇게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가 많이 자라거든요. 흔히 우리가 보는 소나무 같은 것들 있죠? 네, 이런 소나무 같은 침엽수림이 자라는데 이런 숲을 이 지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타이가라고 불러요. 자, 타이거가 아니고 타이가라고 불러요. 네, 소나무 같은 이런 침엽수림. 네, 건조기후는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냉대기후보다 조금 더 추운 곳. 우리 흔히 떠올리는 북극이나 남극 같은 지역까지 한번 올라가 보면 무슨 기후가 나타나냐면 이런 지역들은 한대기후가 나타나요.
자, 냉대보다 훨씬 더 추운 곳이에요.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냉대 기후가 냉장고라면, 냉장실이라면, 한대 기후는 냉동실 정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한대 기후는 남극이나 북극 같은 극지방 쪽에 분포를 하고요. 풀이 자라는 지역도 일부 있긴 하지만 나무가 자라기는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빙하가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겠죠. 네, 상상만 해도 춥다는 친구의 의견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다양한 기후들을 우리가 한 4개 살펴봤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놓쳤다고 말했던 부분은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넣어봤어요. 자, 그게 바로 지금 표시되는 이 노란 색깔로 표시된 지역이에요. 건조기후. 자, 건조기후는 온도에 따라 구분이 되는 기후가 아니라 강수량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기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건조기후는 아까 설명했듯이 사막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더 많은 기후에서는 이렇게 건조기후가 나타나요. 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건조기후는 크게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풀들도 자라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조금은 비가 와서 나무까지는 자라지 못하지만 이렇게 야트막한 풀이 자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이 2개 모두 다 건조기후에 해당하는데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달라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사막이라고 하고요. 사막은 1년 동안 250mm의 비도 오지 않는 지역을 보통 사막이라고 표시를 해요. 자, 근데 반면에 이렇게 조금 풀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은 250mm에서 50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스텝이라고 불러요. 스텝. 그렇지만 나무는 보이지 않죠? 나무가 자라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까지 자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풀들이 자랄 수 있는 기후를 스텝 기후라고 하고요. 건조 기후에는 사막과 스텝이 모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건조 기후 설명했더니 선생님 고산 기후는 안 배우나요?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고산 기후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을 보면 여기는 마추픽추예요. 잉카 문명의 중심지였던 고대 유적지인데요. 이 마추픽추는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요. 자, 두 번째로는 볼리비아의 라파스라는 도시예요. 자, 이 도시는 해발 고도가 4,000m 가까이 되는데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산지가 높으면 공기도 좀 부족할 거고 살기가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런 곳에 고대 문명과 대도시가 발달한 걸까요? 네, 맞아요. 라랄락 친구가 말해줬는데 온도가 적당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후는 원래로는 열대 지역에 해당하는 뜨거운 기후여야 되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적합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그런 기후를 고산 기후라고 불러요. 네, 이해됐죠? 네, 이런 고산 기후는 열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살기가 딱 적당한 기후가 나타나서 고대 문명과 대도시가 발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후를 총 6가지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기후별로 한번 나타나는 경관과 기후 그래프를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4개의 기후 그래프와 4개의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뭐 사막도 보이고 뭐 소나무가 가득한 타이가 숲도 보이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잘 맞게 연결을 해보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연결을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료는 말레이시아라고 되어 있죠? 자, 말레이시아 글자만 봐도 이게 무슨 기후다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온도를 보면 이렇게 20도에서 30도 사이의 기온이 1년 내내 반복이 돼요. 자, 그럼 이런 기후는 무슨 기후에 해당할까요? 답변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후일까요?
네, 맞아요. 열대 기후에 해당해요. 잘 맞췄어요. 찌꾸TV 친구가 제일 먼저 답변을 해줬네요. 자, 이런 말레이시아는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이런 숲이 나타나는 경관을 한번 이어보면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랑 되게 대조적이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강수량을 볼까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죠? 자, 이런 지역은 어떤 경관이 나타날까요? 네, 맞아요. 사막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기후를 뭐라고 할까요? 건조기후 맞아요. 세뇨 친구가 제일 빠르게 대답을 해줬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둘 다 러시아래요. 자, 러시아인데 같은 러시아 안에서도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자, 근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0도, 이제 물이 어는 온도가 바로 0도이죠. 0도보다 조금 더 높은 20도까지 올라가는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0도에서 조금 넘는 시기가 1년에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중에 어디가 더 추운 지역일까요? 네, 맞아요. 네 번째 게 추운 기후겠죠? 선생님이 추운 기후로 냉대와 한대라고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떤 기후에 해당할까요? 네. 리무 학생이랑 여러 학생들이 대답을 해줬는데 세 번째는 냉대 기후에 해당하고요. 냉대 기후에는 이런 소나무 숲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런 숲을 타이가라고 한다고 했죠. 자, 네 번째. 자, 이렇게 더 추운, 냉대보다 훨씬 더 추운 지역에는 극지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극지방 중에서도 1년 내내 남극처럼 얼어있는 땅 외에도 약간 여름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요. 네, 이런 기후는 이런 첫 번째 사진의 경관과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툰드라라고 해요. 네, 그래서 툰드라는 우리가 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정도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줍시다. 자, 이렇게 기후 그래프와 각 지역별 경관을 한번 이어봤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봄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여름이나 겨울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사람이 살기 좋아하는 딱 좋은 봄이나 가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편이죠.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요. 과연 인간이 거주하기에 딱 좋은 적합한 기온과 강수량은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겨울 좋아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네요. 네. 자, 이렇게 키토라는 지역의 그래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지역은 10도에서 20도 사이의 기온이 1년 내내 유지가 돼요. 즉, 우리나라의 봄 날씨 같은 기온이 1년 내내 유지가 되는데 이런 지역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기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적합한 기후를 찾아서 많이 이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면 자, 점이 찍혀 있는 지도인데요. 어떤 지역은 점이 굉장히 조밀하게 찍혀 있고 어떤 지역은 점이 많이 찍혀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점이 나타내는 값이 바로 사람의 수, 인구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렇게 위도 20도에서 40도에서 50도 사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는데 자, 이런 지역은 사람이 살기에 딱 적당한 온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기후를 온대기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대기후에 살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기후가 온화하거나 물을 얻기 쉬워서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는 편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많아요. 1200mm 정도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닌 지역들이 있겠죠? 네, 그런 지역들의 경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계속 반복되는 사진인데 사막이죠. 자, 사막은 어떨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사막에 살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있는 사람 많을까요? 저 살 거예요? 하는 사람 많아요?
네, 사막은 물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반면에 이렇게 1년 내내 영하 20도,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는 극지방 살 사람 혹시 있나요? 네, 저요라고 대답해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네요. 네, 여러분 역시 호기심이 많고 도전 정신도 강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지역들은 너무 춥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겠죠. 네, 여러분 나중에 여기서 거주를 하지는 않더라도 한번 꼭 여행으로 가볼 수 있기를 바래요. 선생님도 나중에 많이 가보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뜻하고 온도가 적당한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춥거나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은 사람들이 적게 산다는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세계에는 다양한 기후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 다양한 기후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온의 분포와 강수량의 분포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기온은 어떤 차이로 발생한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위도에 따른 일사량의 차이로 보통 저위도인 위도 0도에서 고위도인 위도 90도 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고 정리를 해봤어요. 자, 두 번째, 강수량은 분포가 또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주로 달라진다고 했었죠? 대체로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고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은 비가 적게 내린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자, 이런 분포에 따라서 세계의 기후를 우리가 크게 5가지에서 6가지로 나눠봤었죠? 자, 그렇다면 세계의 다양한 기후 중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기후 하면 또 뭘 떠올리면 될까요? 네, 맞아요. 인간이 거주에 유리한 기후는 냉대 또는 온대 기후.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도 적당히 오고 온도도 적당한 지역이라고 했었죠. 자, 반면에 인간 거주에 불리한 지역은 적도나 극지방 같이 너무 열대 기후가 나타나거나 극지방처럼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 또는 사막처럼 건조한 건조 기후 같은 지역들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불리한 지역이라고 했었죠. 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창에도 소통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문제만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해봅시다. 어느덧 40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시간이 빠르죠? 네, 그러면 배운 내용 한번 두 문제로 풀어볼까요? 첫 번째, 세계의 다양한 기후 중 건조 기후는 이것이 이것보다 이것이 많다. 두 가지 배웠었는데 뭘까요? 네, 한번 말해줄 친구 있어요? 네, 기다려볼까요? 한번 답변을. 네, 증발량 얘기도 나왔고 강수량 얘기도 나왔는데, 자, 설명을 해보면 건조 기후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더 큰 지역을 말했어요. 자, 두 번째,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북위 20도, 40도 사이의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했어요. 자, 이런 기후를 무슨 기후라고 불렀죠? 이것도 한번 답변을 해봅시다. 네, 댓글창이 아주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런 지역들은 주로 온대기후 또는 냉대기후에 해당해요. 자, 이해가 됐나요? 네,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줘서 오늘 수업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학습할 주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열대랑 온대기후 지역의 주민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도 오늘하고 이어지니까 꼭 배운 것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관련 내용 교과서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겠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도덕 시간 수업이에요. 다음 도덕 수업까지 열심히 듣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